광주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뭡니까? 1980년 5월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화의 성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피가 흐르는 도시. 맞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민주화의 성지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025년 5월 광주 인구가 벙 39만 9,880명을 기록했습니다. 21년 만에 14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4년 147만 5천 명이던 인구가 10년 만에 7만 8천 명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구 순유출 1위. 그것도 2년 연속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작년 한 해 광주를 떠난 1,912명 중에서 19세부터 29세 청년이 1,102명입니다. 92.5%가 청년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떠나는지 계산을 봤습니다. 1,912명을 365밀로 나누면 29.8명입니다. 하루에 30명씩 광주를 떠납니다. 1시간에 1명 이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짐을 싸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론은 말합니다. 저출산 때문이다. 고령화 때문이다. 지방 소멸은 어쩔 수 없는 추세다.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광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광주는 계속 추락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 먼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아시죠? 미국 창고형 할인점, 대용량으로 싸게 살 수 있어서 인기 많은 곳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습니다. 전국에 20곳이 넘습니다. 광주에는 없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 모든 복합 아울렛이 광주에만 없습니다. 인구 140만 명의 광역시, 호남권 최대 도시, 전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다른 광역시에는 다 있는 게 저라도 전체를 통틀어도 광주에만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대전까지 원정 쇼핑을 갑니다. 편도 150km입니다. 기름값 내고 시간 들이고 대전 가서 장 보고 돌아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50대 주부 박미선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광주 북구에 삽니다. 4식구 가족입니다. 한 달에 2번, 토요일마다 대전으로 갑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왕복 12,000원입니다. 기름값 왕복 5만 원입니다. 대전 코스트코에서 장을 봅니다. 휴지, 세제, 생수, 고기, 과일, 대용량으로 삽니다. 집에 돌아오면 오후 2시입니다. 8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에 2건이면 16시간입니다. 1년이면 192시간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8일입니다. 박 씨는 1년에 8일을 고속도로에서 보냅니다. 대전 가서 장 보려고요. 돈도 문제입니다. 통행료와 기름값만 한 달에 13만 4천 원입니다. 1년이면 160만 원입니다. 이 돈이 광주가 아니라 고속도로 회사와 주유소로 갑니다. 박 씨가 말합니다. 광주에 코스트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왕복 8시간. 이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배요. 주말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서럽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애들이랑 놀아주고 싶어요. 박 씨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전 코스트코 동행 구함이라는 글이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차를 같이 타고 가서 기름값을 나눠내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카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회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쿠팡, 마켓컬리, ssg.com. 클릭 몇 번이면 다음날 배송됩니다.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돈은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갑니다. 경기도로 갑니다. 광주 밖으로 나갑니다. 광주 상인들은 손님이 줄어든다고 난리입니다. 당연합니다.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사거나 대전 가서 사니까요. 광주 상권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2025년 광주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업들이 광주를 몰라서? 사업성이 없어서?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코스트코는 광주에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차례 입점을 시도했습니다. 2012년 순천에서 시도했다가 무산됐습니다. 2021년에도
광주 입점을 검토했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광주 입점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요. 코스트코가 광주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인구 140만 명, 구매력 상위권, 대형 할인점 수요 높음, 경쟁업체 부재,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코스트코 입장에서 광주는 황금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왔을까요? 소상공인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골목 상권이 죽는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광주의 광역시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업 편도 아니고 시민 편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시민단체가 반발한다는 이유로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2년 이상 광역시청의 결정을 기다리다 지쳐 결국 포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코스트코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2015년 광주 신세계가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천억 원을 투자해서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요? 광주에 26년간 영업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광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현지법인으로요. 어떤 계획이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장로 옛 전남방식 부지 4만 2천 평입니다. 여기에 지하 7층, 지상 40층 규모의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는 겁니다. 백화점, 특급 호텔,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일자리 3,000개가 생깁니다.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백화점 매장 면적 3만 평, 호텔 객실 400개, 오피스텔 800세대, 건물 높이 180m, 광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랜드마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의 청년 실업률은 9.2%입니다. 청년 실업자가 약 2만 명인 셈입니다. 3,000개 일자리면 청년 실업자의 15%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접 일자리만 3,000개가 아닙니다. 간접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건설 인력, 납품업체, 청소, 보안, 배달, 주차관리. 경제학에서는 이걸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직접 일자리 2개가 생기면 간접 일자리가 1.5개에서 2개 생깁니다. 그러면 총 6,000개에서 7,000개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연간 방문객 200만 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 평균 5,5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밥을 먹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주차를 합니다. 택시를 탑니다. 주변 상권이 살아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상공인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권 보호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년 넘게 질질 끌다가 결국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신세계조차 포기했습니다. 신세계 관계자가 당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광주에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26년간 광주에서 영업하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대전으로 갔습니다. 2022년 대전 유성구에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10층입니다. 투자액 7천억 원입니다. 지역 청년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체험형 공간, 아쿠아리움, 스포츠 시설까지 들어섰습니다. 개점 첫 해, 방문객이 800만 명이었습니다. 대전 유성구 주민 이영희 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씨는 50대 주부입니다. 이 씨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 신세계가 개점하면서 직원을 뽑았습니다. 딸이 지원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합니다. 월급 260만 원입니다. 이 씨가 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딸이 일자리를 구해서요. 집에서 30분 거리입니다. 출퇴근도 편합니다. 대전에 큰 백화점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광주가 발로 걷어찬 투자가 대전의 일자리가 됐습니다. 광주가 거절한 3,000개 일자리가 대전 청년들의 월급이 됐습니다. 이영희 씨 딸처럼 대전 청년 3,000명이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대전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쇼핑을 합니다. 대전 경제가 돕니다. 광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2019년에는 롯데자산개발이 광주 첨단지구에 롯데몰을 입점시키려 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와 연계해서요. 투자 규모 5천억 원입니다. 첨단지구는 광주 서구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인구 10만 명이 삽니다. 젊은 층이 많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와 IT 기업들이 있습니다. 쇼핑몰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첨단지구에 사는 32세 직장인 최민수 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 씨는 IT 기업에 다닙니다. 부인과 2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최 씨가 말합니다. 첨단지구에는 쇼핑할 곳이 없습니다. 작은 마트 몇 개뿐입니다. 주말에 장 보려면 차 타고 20분 거리에 있는 나주 혁신도시로 갑니다. 거기 롯데마트가 있거든요. 왕복 40분입니다. 아이 데리고 가면 1시간이 넘습니다. 최 씨는 롯데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드디어 첨단 지구에도 큰 쇼핑몰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소상공인 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 쌍암동 복합 쇼핑몰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또한 무산됐습니다. 최 씨가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첨단지구 주민 10만 명은 쇼핑할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소비자 아닙니까? 왜 우리 동네에 쇼핑몰이 들어오는 걸 막습니까? 최 씨는 결국 광주를 떠날 계획입니다. 내년에 서울로 이직합니다. 광주는 살기 불편합니다. 쇼핑할 데도 없고 놀 데도 없고 아이 키우기 힘듭니다. 차라리 서울로 가는 게 낫습니다. 첨단지구 주민 10만 명 중에서 최 씨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를 봤습니다. 작년에 첨단지구에서 전출한 사람이 5천 명입니다. 전입한 사람이 3천 명입니다. 2천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광주의 신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200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홈플러스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출점하려 했습니다. 남구청이 어떻게 했을까요? 10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승인을 불허했습니다. 2010년 홈플러스는 끝내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이마트는요? 2010년까지 광주의 5곳으로 점포를 늘린 뒤 북구 매곡동에 추가 출점을 시도했습니다. 북구청에서 건축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건축 허가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결국 더 이상 점포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광주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업계 관계자가 말합니다. 광주는 블랙리스트입니다. 투자해도 승인이 안 나옵니다. 승인이 나와도 시위가 일어납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도시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CGV는요? 2016년 광주 충장로에 CGV 아트하우스를 오픈하려 했습니다.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전용관입니다. 서울, 부산에는 있습니다. 광주에도 문화적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겠다는 겁니다. 투자액 50억 원입니다. 일자리 30개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역극장 사업자들이 반대했습니다. CGV가 들어오면 우리가 망한다. 광주시는 또 눈치를 봤습니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광주에서 독립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까지 가야 합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봐야 합니다. 광주영화동호회 회원 김철수 씨가 말합니다. 광주는 문화 사막입니다. 예술영화 볼 곳이 없습니다. 매번 서울 가서 봅니다. 왕복 교통비만 10만 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요? 2005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쇼핑과 여가를 결합한 공간을 만들겠다고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회전 중입니다. 왜요? 상가 면적을 2배로 늘렸다가 시민단체가 특혜라고 반발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렸거든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대기업이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어등산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개발 계획만 20년째 떠돕니다. 땅값만 올랐습니다. 초기꾼들만 돈을 벌었습니다. 정작 관광단지는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세금만 낭비됐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광주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코스트코도,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프리미엄 아울렛도 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광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유통 대기업의 무덤입니다. 무산광역시라고도 합니다. 기업 입점 불가능 지역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투자 기피 도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광주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광주는 특별합니다. 다른 도시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걸고 타협하고 윈윈 방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아예 대화가 안 됩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주에 투자하는 게 돈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이겁니다. 광주 인구 144만 명 중 60만 명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업에 관련돼 있다. 광주의 소상공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들이 광주 경제를 바치고 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이들이 망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2021년 7월 기준 광주의 자영업자 비율은
19.2%입니다. 전국 평균이 20.1%입니다. 광주가 평균보다 낮습니다. 부산이 22.6%입니다. 대구가 20.4%입니다. 광주보다 높습니다. 광주 소상공인 비율이 전국 최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이 반복될까요? 누가 퍼뜨리는 겁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정말 골목 상권이 망할까요? 이케아 광명점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4년 개점 이후 2017년까지 반경 24km 이내의 소상공인 매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비주류 품목은 이케아와의 거리와 상관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구체적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케아 개점 직후 반경 2km 이내 가구점 매출이 12% 감소했습니다. 그것 봐라. 대형 매장이 들어오니까 주변 가게가 망한다. 하지만 1년 후에는 원상복구됐습니다. 2년 후에는 오히려 8%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케아를 찾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밥을 먹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인테리어 소품을 삽니다. 주차를 하고 택시를 타고 화장실을 씁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니까 주변 상권이 함께 살아납니다. 실제로 음식점, 카페, 인테리어 소품점 매출은 계속 늘었습니다. 20%에서 30%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케아 반경 500m 이내 음식점들은 주말마다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다이소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연구팀이 분석했습니다. 다이소 매장이 들어선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평균 7% 증가했습니다. 다이소 매장이 없는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은 줄었습니다. 3%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이소가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이소에 갔다가 옆 가게도 들립니다. 빵집도 가고 문구점도 가고 카페도 갑니다. 직접 효과입니다. 유통시설이 들어오면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주변 상권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이게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직접 효과라고 합니다. 한 곳에 모이면 시너지가 난다는 겁니다. 명동을 보십시오. 백화점, 대형 브랜드 매장, 프랜차이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골목 상점들도 잘 됩니다. 왜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강남 가로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매장과 작은 가게들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광주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대기업을 막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충장로 상가 공실률이 25.3%입니다. 4곳 중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임대문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2층 이상 상가는 대부분 텅 빈 상태입니다. 1층도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충장로를 직접 가봤습니다. 평일 오후 2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게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 중인 가게도 손님이 없습니다. 주인만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충장로에서 35년간 의류 가게를 운영했던 김동수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1989년부터 충장로에서 남성복을 팔았습니다. 전성기였던 1990년대에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서 물건을 팔 정도였습니다. 직원이 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 씨가 말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2, 3일은 그렇습니다. 월세 200만 원 내기도 빠듯합니다. 직원은 다 내보냈습니다. 부부가 지키고 있습니다. 70이 다 돼서 이걸 접어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씨는 작년 한 해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로 따지면 166만 원입니다. 월세 200만 원을 내면 적자입니다. 적금을 깨서 월세를 냈습니다. 올해는 더 심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이 600만 원입니다. 한 달 평균 120만 원입니다. 김 씨가 묻습니다. 대기업 막으면 우리가 산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시민단체? 정치인?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몰라라입니다. 김 씨는 작년에 충장로 상인회 모임에 갔습니다. 35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인 17명이 작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40년 장사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폐업했습니다.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났습니다. 상인회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대기업 막자고 우리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우리만 죽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골목 상권을 지키겠다고 대기업을 막았더니 정작
골목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입니다. 자충수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광주에서만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다른 도시에서도 대기업 입점에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주에서만 번번이 무산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광주의 특수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광주 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이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반기업, 반대기업, 반시장 논리를 5.18과 결합시켰습니다. 대기업은 곧 착취자다. 자본은 곧 적이다. 이런 프레임입니다. 민주화 운동은 군부 독재에 맞선 싸움이었습니다. 기업에 맞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 둘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혼동시켰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광주는 어땠을까요? 5.18 이후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희생에 대한 반응이었으니까요.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노력이었으니까요. 1990년대로 넘어옵니다. 경제가 성장합니다. 대기업들이 확장합니다. 유통업도 커집니다. 전국에 대형마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마트 1호점이 1993년에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땠을까요? 대전을 보겠습니다. 1994년 이마트 대전점이 개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시위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중재했습니다. 양쪽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인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영업시간을 조정한다. 지역 농산물을 우선 판매한다. 이런 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대형마트도 들어오고 전통시장도 살아남았습니다. 둘 다 공존했습니다. 대전중앙시장은 지금도 잘 됩니다. 주말이면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광주는 어땠을까요? 협상이 아니라 투쟁이었습니다. 타협이 아니라 저지였습니다. 대기업 입점 결사 반대였습니다. 시민단체가 나서고 정치인이 가세하고 언론이 지지했습니다. 광주의 정신을 지키자. 대기업에 무릎 꿇지 말자. 골목 상권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9.18 정신은 반자본 투쟁이다. 슬로건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기업들이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투자 계획에서 광주가 빠졌습니다. 본사회의에서 광주는 제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광주 시민들은 여전히 작은 마트에서 비싼 값을 내고 장을 봅니다. 대전까지 원정을 갑니다.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돈은 광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광주 상권은 돈이 돌지 않습니다. 충장로 상인 김동수 씨는 손님이 없어서 폐업을 고민합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왔으면 그 주변 유동인구라도 늘었을 텐데 지금은 아예 사람이 없습니다. 충장로 전체가 죽어갑니다. 누가 이득을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손해를 봤습니다. 기업도 못 들어왔고 소상공인도 망하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모두가 손해입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지역 내총 생산 GRDP가 52조 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 17조 원, 제주 26조 원 다음으로 작습니다. 인구 140만 명의 광역시가 인구 40만 명인 세종, 인구 68만 명인 제주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말이 됩니까? 1인당 GRDP는 3,545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이 4,649만 원입니다. 광주가 1,100만 원이나 적습니다. 대구 3,098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산은 1인당 GRDP가 3,900만 원입니다. 대전은 4,200만 원입니다. 인천은 4,700만 원입니다. 울산은 7,400만 원입니다. 광주가 가장 낮습니다. 광시 중꼴찌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본사가 없습니다. 대기업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이 광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아십니까? 광주 제조업 부가가치의
42.4%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관련 업체가 161개, 종사자 15,000명, 매출액 14조 5천억 원입니다. 기아차 하나에 광주 경제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건강한 경제입니까? 만약 기아차가 해외로 공장을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기아차가 생산량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광주 경제는 즉시 붕괴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격입니다. 다른 광역시들은 어떻습니까? 부산에는 조선, 해운, 금융이 있습니다. 부산항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B&K 금융그룹이 있습니다. 산업이 다양합니다. 한 산업이 무너져도 다른 산업이 버팁니다. 대구에는 섬유, 기계, 자동차 부품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가전공장이 있습니다. 르노코리아 엔진공장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도 산업입니다. 의료 관광객이 옵니다. 대전에는 연구기관과 바이오 산업이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정부 출연 연구소만 20개가 넘습니다. 첨단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셀트리온, 한미약품 같은 바이오 기업도 있습니다. 광주는요? 기아차입니다. 그게 거의 다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GST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습니다. 연구원이 300명입니다. 대덕연구단지는 연구원이 2만 명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광주의 제조업 사업체 수를 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5,800개입니다. 대전은 7,200개입니다. 대구는 1만 3,000개입니다. 부산은 1만 7,000개입니다. 광주가 가장 적습니다. 광주의 서비스업은요? 소매업 사업체가 1만 6,000개입니다. 대전은 2만 개입니다. 대구는 2만 7,000개입니다. 부산은 3만 8,000개입니다. 광주가 역시 가장 적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광주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젊은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광주에 뭐가 있습니까? 기아차? 협력업체? 공무원? 그게 전부입니다. IT 기업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있습니까? 미미합니다. 대기업 본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융회사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약회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구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7세 청년 이준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광주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2022년에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토익 점수 900점입니다. 프로그래밍 실력도 좋습니다. 이 씨가 광주에서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었을까요? 기아차 IT 부서. 그것도 경쟁률이 50대 1이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협력업체 몇 곳. 그런데 연봉이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IT 중소기업 서너 곳. 연봉은 비슷했습니다.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3개월 동안 광주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안 됐습니다. 지원할 곳이 없었습니다. 대기업은 기아차밖에 없고 중소기업은 연봉이 너무 낮았습니다. 결국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판교에 있는 중견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 4,200만 원입니다. 광주에서 제시받은 연봉보다 1,500만 원 많습니다. 이 씨가 말합니다. 광주에 남고 싶었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IT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연봉이 너무 낮아요. 서울 연봉의 60% 수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왔습니다.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월세 80만 원입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는 미래가 안 보였어요. 이 씨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씨 대학 동기 30명 중에서 광주에 남은 사람이 5명입니다. 그것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셋, 집안 사정으로 못 떠난 사람 둘입니다. 나머지 25명은 전부 서울, 경기도,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이 씨 후배들은 어떻습니까? 더 심합니다. 아예 광주에 남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졸업하기 전부터 서울로 갈 준비를 합니다. 2024년 광주를 떠난 청년이 1만 명입니다. 직업을 이유로 떠난 사람이 8,600명입니다. 매년 이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 3,000명 유출되던 게
2024년에는 6,000명이 됐습니다. 81.7% 증가합니다. 4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사이 인구가 작년에 1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99만 6천 명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06만 명이었습니다. 10년 만에 6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4년 광주의 65세 이상 인구가 23만 7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6.9%입니다.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었습니다.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 즉 기준치의 20% 이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복지 비용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광주시 재정이 악화됩니다. 실제로 광주시 재정 자립도를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48.3%입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스스로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합니다. 대전은요, 재정 자립도가 61.2%입니다. 부산은 56.7%입니다. 광주보다 훨씬 높습니다. 광주가 광역시 중 꼴찌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듭니다. 중앙정부 눈치를 봐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고 줄을 서야 합니다. 자율성이 없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기업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이가 떠납니다. 젊은이가 떠나니까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드니까 상권이 죽습니다. 상권이 죽으니까 더 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세수가 줄어듭니다. 재정이 악화됩니다. 공공서비스가 줄어듭니다. 더 살기 불편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누가 만든 악순환입니까? 대기업 막 짜고 나선 사람들이 만든 악순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1980년의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45년 동안 광주는 뭘 했습니까? 대기업 안 된다. 외부 자본 안 된다. 우리끼리 살자. 이 논리로 기업을 막고 투자를 막고 일자리를 막았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인구 7만 8천 명 감소, 청년 유출, 전국 1위, GRDP 광역시 최하위, 1인당 GRDP 전국 평균보다 1,100만 원 낮음, 상가 공실률 25%, 코스트코도 없고 트레이더스도 없고 복합 쇼핑몰도 없는 유일한 광역시, 재정 자립도 48%, 고령 인구 17%, 생산 가능 인구 100만 명 붕괴, 민주화의 성지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 소멸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광역시인 대전은 143만 9천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오히려 0.9% 인구가 늘었습니다. 부산도 인구 감소 속도가 광주보다 느립니다. 왜 광주만 유독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대전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전과 광주는 비슷한 조건입니다. 둘 다 광역시입니다. 인구도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거리도 비슷합니다. KTX로 휴식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전 GRDP는 66조 원입니다. 광주는 52조 원입니다. 14조 원 차이입니다. 27% 차이입니다. 1인당 GRDP는 대전이 4,600만 원, 광주가 3,5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 차이입니다. 31% 차이입니다. 대전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49만 명에서 2024년 1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는요, 같은 기간 146만 명에서 13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7만 명이 빠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대전은 기업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덕 연구단지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키웠습니다. 신세계를 유치했습니다. 7천억 원 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일자리 3,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코스트코를 들였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롯데아울렛을 만들었습니다. 기업과 협상했습니다. 선생 방안을 찾았습니다. 조건을 걸고 타협하고 윈윈했습니다. 광주는요, 거부했습니다. 나갔습니다. 쫓아냈습니다.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결과가 이겁니다. 대전은 성장하고 광주는
추락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는 중요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보호한다고 대기업을 막았더니 정작 소상공인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충장로 공실률 25%가 증명합니다. 김동수 씨 같은 상인들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35년 장사하던 사람이 70 가까운 나이에 쫓겨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익을 다 가져간다. 그렇습니까? 광주 신세계는 지역 현지법인입니다. 세금을 광주시에 냅니다. 대전 신세계도 현지법인 형태로 운영됩니다. 일자리 3,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취직했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대전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쇼핑합니다. 대전 경제가 돕니다. 대전 상권이 살아납니다. 기업 유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협상하면 됩니다. 조건을 걸면 됩니다. 지역 인재 몇 % 이상 고용하라. 지역 협력업체 우선 사용하라. 전통시장 2km 이내 출점 금지. 영업시간 제한. 지역 농산물 우선 판매. 이런 식으로요. 다른 도시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대기업도 들어오고 소상공인도 보호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세수도 늘립니다. 윈윈입니다. 상생입니다. 광주만 못합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무조건 반대가 답이 아닙니다.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전 남방직 부지에 더 현대 광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어등산에 스타필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도 서광주역 부지에 입점을 검토 중입니다. 연화의 조짐입니다. 광주시도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삐걱대고 있습니다. 더 현대광주는 시민사회단체가 공공기여금 수천억 원 내라고 요구하면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황당한 겁니다. 투자하겠다는데 수천억 원을 더 내라뇨. 사업성이 없어집니다. 차라리 다른 도시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신세계 복합 쇼핑몰은 광주시와 주거 면적 문제로 협상이 결렬 위기입니다. 신세계 측에서는 사업 변경이나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고까지 말했습니다. 2015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코스트코는요. 아직 구체적인 진척이 없습니다. 서광주역 부지는 광주시 소유입니다. 광주시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또 시민단체가 반대할까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 무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젊은이가 떠납니다. 이준호 씨 같은 청년들이 계속 서울로 갑니다. 더 많은 상가가 비어갑니다. 김동수 씨 같은 상인들이 폐업합니다. 충장로는 완전히 죽습니다. 광주의 몰락은 가속화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갑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광주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쇼핑할 데도 없고 놀 데도 없어서입니다. 미래가 안 보여서입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서서입니다. 혼자 남아있기 외로워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만들어줄 기업을 막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막고 있습니다.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을 대신한다는 단체들이요. 진짜 여러분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까? 자기들 존재 이유를 만들기 위한 겁니까? 자기들 세력을 지키기 위한 겁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단체 간부들은 광주에 삽니까? 그들의 자녀는 광주에 있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상당수가 서울에 삽니다. 자녀들은 수도권 대학 다니고 수도권에 취직합니다. 정작 본인들은 광주를 떠났으면서 광주 시민들에게는 대기업 반대를 외칩니다. 이게 진정성입니까? 이게 광주를 위한 겁니까? 민주화의 성지, 광주. 1980년 광주 시민들은 미래를 위해 싸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였습니다. 일자리가 넘치고 경제가 발전하고 자녀들이 행복한 사회였습니다. 2025년 광주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막고 있습니다.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풍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이걸 원했을까요? 1980년 그 거리에서 싸웠던 분들이 지금 광주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게 이거였나? 기업 없고 일자리 없고 젊은이 없는 도시? 이게 우리가 원하던 미래였나?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원했다. 그런데 지금 광주는 퇴보하고 있다.
아닐 겁니다. 절대 아닐 겁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반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업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상하십시오. 조건을 다십시오. 지역 인재 고용, 지역 업체 우선, 세금 납부, 공공기여, 요구할 건 요구하십시오. 하지만 무조건 막지는 마십시오. 대화하십시오. 타협하십시오. 윈윈 하십시오. 대전이 했습니다. 부산이 했습니다. 대구가 했습니다. 심지어 창원, 김해, 천안도 했습니다. 광주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030년 광주 인구 예측이 134만 2,800명입니다. 2050년에는 120만 7,400명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30년 안에 인구가 20% 줄어듭니다. 20만 명이 사라집니다. 20만 명이면 작은 도시 하나입니다. 전주시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만큼의 사람이 광주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이 내던 세금이 사라집니다. 연간 수천억 원의 세금이 증발합니다. 그들이 하던 소비가 사라집니다. 연간 수조 원의 소비가 증발합니다. 그들이 채우던 학교, 병원, 상가가 텅 빕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임계점을 넘어갑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방 소멸이 현실이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현대 광주 들어오게 하십시오. 신세계 스타필드 들어오게 하십시오. 코스트코 들어오게 하십시오. 조건은 협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 30% 고용, 지역 협력업체 우선, 공공기여금 협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으면 끝입니다. 또 무산되면 정말 끝입니다. 광주의 미래는 광주 시민이 결정합니다. 막을 겁니까? 바꿀 겁니까? 1980년 광주 시민들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광주 시민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준비하지 않은 도시는 사라집니다. 변화하지 않은 도시는 도태됩니다. 광주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목소리를 내십시오. 우리 광주에도 기업이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더 이상 무조건 반대는 안 된다. 광주시에 전화하십시오. 시의원에게 메일을 보내십시오.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라.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라. 시민단체에 물으십시오. 당신들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겁니까? 당신들 자녀는 광주에 있습니까? 정치인에게 요구하십시오. 표만 얻으려고 반대하지 마십시오.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광주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광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광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아니면 계속 추락하는 광주를 지켜보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